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손발이 찌뿌둥하지 않으세요? 밥만 먹고 나면 금세 졸음이 쏟아지고 전에는 잘 맞던 바지가 갑자기 꽉 끼는 느낌 있으시죠? 혈당은 정상이래요 하고 안심하셨다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제가 만나본 분들 중 절반 가까이는 이미 몸속에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경고등이 켜져 있었어요. 이건 조용히 찾아오는 병입니다. 혈당 수치는 멀쩡한데 몸은 점점 피로해지고 식후엔 졸리고 배 주변에 살이 몰리면서 어느 날 갑자기 혈압, 중성지방, 체중이 함께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상담드린 68세 이정수 님도 그랬어요. 늘 피곤하고 밤에 자주 깨고 낮에는 아무리 커피를 마셔도 눈이 감길 만큼 졸리셨죠.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보니 혈당은 97로 정상이었지만 공복 인슐린 수치가 너무 높았습니다. 몸속에서는 이미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이분께 딱 두 가지를 권했습니다. 특별한 약도 아니고 비싼 건강식품도 아니에요. 바로 부엌에 있는 레몬과 계피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섞어 드셨더니 3개월 만에 아침 피로가 사라지고 배둘레도 3cm 줄고 밤에 숙면이 가능해지셨어요. 많은 분들이 레몬은 그냥 비타민C, 계피는 향내 좋은 향신료쯤으로만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단순한 재료가 아닙니다. 레몬은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걸 막아주고 계피는 인슐린이 더 잘 작동하도록 돕거든요. 두 가지가 만나면 몸속 대사가 다시 깨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해요. 잘못 섞으면 오히려 혈당이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꿀이나 설탕을 넣으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이분께 알려드린 정확한 섞는 비율과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실수까지 모두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피곤하시죠? 밤에 자꾸 깨시고 밥 먹고 나면 눈꺼풀이 무겁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몸이 다시 가벼워지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요즘 여러분은 식사 후에 몸이 어떤가요? 예전보다 더 피곤해지셨나요? 아니면 달라지셨나요?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정수님을 처음 뵀을 때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날 얼굴이 잔뜩 피곤해 보였어요. 눈밑이 푸르스름하고 걸음걸이도 힘이 없으셨거든요.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밥만 먹으면 졸리고요. 밤에는 서너 번씩 깨서 화장실을 가야 해서 숙면을 못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셨답니다. 혈당도 정상, 혈압도 괜찮대요. 그래서 본인도 그냥 나이 탓인가 보다 하고 넘기셨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제일 위험한 순간이에요.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내는데 겉으로는 멀쩡하니까 괜찮겠지 하고 지나가 버리거든요. 제가 자세히 여쭤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했는데 요즘은 아침부터 벌써 피곤하다는 거예요. 계단 오르기도 힘들고 장 보러 가면 금방 지쳐서 중간에 쉬어야 한대요. 특히 점심 먹고 나면 눈이 감겨서 30분은 꼭 누워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오히려 머리가 더 무겁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인슐린 저항성 증상입니다. 저는 이분께 이건 피로가 아니라 몸속 에너지 회로가 막힌 상태라고 설명드렸어요. 우리 몸은 음식을 먹으면 포도당을 에너지로 쓰잖아요. 그걸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게 인슐린의 역할인데 문이 녹슬어 열리지 않으면 포도당이 피 속에 떠돌게 돼요. 그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인슐린이 세포문을 똑똑 두드려서 포도당아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포가 문을 안 열어요. 문고리가 녹슬었거든요. 그러면 췌장은 더 세게 두드려야겠다 싶어서 인슐린을 더 많이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해보면 혈당은 정상인데 인슐린 수치만 높은 거예요. 이게 계속되면 췌장이 지쳐서 결국 인슐린을 제대로 못 만들게 되고 그때부터 혈당이 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밥을 먹은 후 졸리고 피곤하고 배에 살이 몰리게 되는 거예요.
이정순 님도 딱 그랬어요. 특히 배 주변에 살이 계속 붙는데 아무리 운동을 해도 빠지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분께 제가 제안드린 건 거창한 치료가 아니었어요. 바로 아침 공복에 레몬과 계피를 함께 우려낸 따뜻한 물 한 잔, 그리고 꾸준히 7시간 이상 숙면, 하루 30분 걷기. 딱 이 세 가지였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죠. 이게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시면서. 그런데 제가 한 달만 해보세요. 한 달 후에도 똑같으시면 그만두셔도 됩니다.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2주가 지나니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대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 들고 밥 먹고 나서도 전처럼 쏟아지게 졸리지는 않다는 거예요. 3개월이 지났을 때 얼굴빛이 환해졌습니다. 선생님, 이제 밥 먹고 나서 졸립지가 않아요. 아침에도 개운하게 일어나고요. 친구들이 제가 요즘 얼굴이 좋아졌대요. 그 한마디에 저도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더 놀라운 건 체중 변화였어요. 3개월 동안 특별히 다이어트를 한 건 아닌데 배둘레가 3cm나 줄었어요. 옷이 헐렁해졌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혈압도 안정되고 중성지방 수치도 낮아졌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이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명확히 이해하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던 진짜 문제를 보게 됩니다. 이제 일상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키우는 위험한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볼게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습관들이 있으신지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주세요. 먼저 늦은 밤 간식부터 말씀드릴게요. 밤 10시 이후의 간식은 인슐린을 과로하게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먹고 텔레비전 보다가 출출하다고 과일이나 빵을 드시거든요. 건강하게 과일 먹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하시는데 사실 이게 큰 문제예요. 서울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늦은 밤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25%나 증가했다고 해요. 우리 몸은 밤이 되면 휴식 모드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때 음식이 들어오면 췌장이 또 일을 해야 해요. 제가 만난 67세 박정자님은 매일 밤 과일 한 접시를 드셨어요. 본인은 건강을 위해서 과일을 먹는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그게 혈당 변동을 키우는 원인이었어요. 과일에는 과당이 들어있거든요. 특히 밤늦은 시간에 먹으면 몸이 이걸 지방으로 바로 저장해 버려요. 저녁 식사 후에는 따뜻한 물이나 허브티로 입을 달래시는 게 좋습니다. 과일도 늦은 시간에는 당분 폭탄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밤에 뭘 드시고 계신가요? 다음은 수면 부족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세요. 수면이 6시간 이하일 때 인슐린 조절 호르몬이 무너져요. 미국 시카고 대학 연구에 따르면 5시간 수면만 반복해도 인슐린 감수성이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몸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세포가 회복되고 호르몬이 조절되고 노폐물이 배출되거든요. 그런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모든 과정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70세 김미화님은 밤마다 텔레비전을 보며 새벽 1시에 주무셨어요. 그게 피로와 배살의 원인이었어요. 수면이 부족하면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줄어들고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늘어나요. 그래서 잠을 못 자면 다음날 계속 배가 고프고 특히 단 음식을 찾게 되는 거예요.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오전 햇볕을 10분이라도 쬐어주세요. 낮잠은 20분 정도만 짧게 주무세요. 어제 몇 시간 주무셨나요? 그 다음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복부에 지방을 쌓게 만들어요.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고서를 보면 일주일 스트레스 지수가 높을수록 허리둘레가 평균 3cm 증가했대요. 64세 윤혜숙님은 가족 걱정으로 늘 긴장 상태였어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쌓이면 코르티솔이 나와서 몸이 비상상태가 되는 거예요. 비상상태가 되면 몸은 에너지를 저장하려고 해요. 그래서 먹은 걸 지방으로 바로 바꿔서 배 주변에 쌓아두는 거예요.
매일 20분씩 동네를 천천히 걸으셨더니 3개월 후에 체중이 2kg 줄었어요. 매일 20분씩 느린 호흡이나 산책을 해보세요. 스트레스 풀겠다고 단 음식을 찾는 건 오히려 악순환이거든요. 요즘 마음이 자주 긴장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네 번째는 단맛 의존입니다. 단 커피, 과일 주스, 요거트 속 당분이 인슐린을 자극해요. 한국영양학회는 커피 믹스를 하루 2잔 이상 섭취하면 당뇨 전 단계 위험이 1.7배 높다고 밝혔습니다. 66세 조경혜님은 하루에 커피 믹스를 3잔씩 드셨어요. 커피 믹스 한 봉에는 설탕이 한 숟가락 반 정도 들어 있어요. 하루 3잔이면 설탕 4숟가락 반을 먹는 셈이죠. 그게 매일 반복되면 췌장이 계속 인슐린을 만들어내야 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블랙커피로 바꿔보시라고 했더니 일주일만 참고 드시니까 적응이 되시더라고요. 2주 만에 피로가 줄었다고 하셨어요. 커피는 블랙으로, 간식은 삶은 달걀이나 견과로 대체하세요. 오늘 커피 몇 잔 드셨나요? 마지막 5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근육은 인슐린이 당을 태우는 공장이거든요. 한국스포츠의학회 연구를 보면 걷기 30분만 늘려도 인슐린 감수성이 20% 향상된다고 해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운동하기 힘들다고 하세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빠지거든요. 근육이 빠지면 포도당을 태울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당이 지방으로 바뀌어서 배에 쌓이는 겁니다. 69세 이연자님은 하루 20분 걷기로 시작하셨어요. 매일 조금씩 늘리셔서 3개월 후에는 40분을 걸으셨어요. 그랬더니 혈당이 안정됐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걷고 가능한 한 햇살 받을 때 하세요. 무릎이 불편하시면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나 스트레칭부터 시작하세요. 이 5가지를 바꾸면 인슐린 저항성은 분명히 좋아집니다. 이제 이런 위험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몸을 회복시키는 생활 습관을 함께 정리해 볼게요. 이건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정말 효과가 있었던 방법들만 모은 거예요. 가장 먼저 아침 한 잔 습관입니다. 공복에 미지근한 레몬 계피 물 한 잔은 혈당 상승을 완화해줘요. 레몬에 들어있는 구연산은 탄수화물이 당으로 바뀌는 속도를 늦춰주거든요. 계피에는 인슐린 유사 물질이 들어있어서 인슐린이 더 잘 작동하도록 도와줘요. 유기농 레몬 2조각에 계피가루 1g을 200ml 물에 5분 정도 우려내시면 됩니다. 물은 60도 정도가 적당해요. 위가 약하신 분은 식후 30분 뒤에 드시는 게 좋아요. 절대 꿀이나 설탕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내일 아침 한 잔 만들어 볼까요? 두 번째는 7시간 숙면입니다. 숙면은 인슐린이 쉬는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깊은 잠을 잘 때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세포를 회복시키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줘요. 밤 11시에 자서 아침 7시에 일어나는 게 이상적이에요. 늦은 카페인 섭취와 스마트폰 빛은 숙면을 방해하니까 피하셔야 해요. 오후 3시 이후에는 커피를 드시지 마세요. 취침 1시간 전에 불빛을 줄이고 따뜻한 물 한 모금으로 긴장을 풀어주세요.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가 좋고 최대한 어둡게 하세요. 세 번째는 저녁을 가볍게 드시는 겁니다. 저녁 늦은 식사는 인슐린 분비를 지연시켜요. 밤 8시 이후 식사는 피하시고요. 채소 위주로 가볍게 드세요. 밥은 평소에 70%만 드시면 돼요. 밥 반 공기에 구운 생선이나 두부, 그리고 채소 반찬 2~3가지면 충분해요. 저녁 먹고 바로 눕지 마시고 최소 2시간은 있다가 주무세요. 네 번째는 하루 30분 걷기예요. 걷기만 해도 근육이 포도당을 태우거든요. 식후 30분에 걷는 게 가장 좋아요. 그때 혈당이 가장 많이 오르거든요.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숨이 찰 정도까지만 하세요. 처음에는 10분만 걸어도 괜찮아요. 일주일마다 5분씩 늘려서 한 달 후에는 30분을 걷는 게 목표예요.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고 허리를 펴고 배에 힘을 주면 자세가 좋아져요. 5번째는 물 충분히 마시기입니다.
하루 1.5리터 이상 물을 마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노폐물 배출도 원활해져요. 한 번에 한 잔씩 하루에 8번 정도 마시세요.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 마시면 포만감도 생기고 과식도 예방할 수 있어요. 냉수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여섯 번째는 채소 먼저 먹기입니다. 식사할 때 채소를 먼저 먹으면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늦춰줘요. 상추, 깻잎,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가 좋습니다. 한 끼에 손바닥 크기만큼 채소를 먼저 드신 후 밥을 드시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돼요. 일곱 번째는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키는 겁니다.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처럼 시간을 정해 두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먹으면 소화 효소도 미리 준비되고 인슐린 분비도 효율적으로 돼요. 최소 4시간 간격을 두는 게 좋습니다. 여덟 번째는 스트레칭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자기 전 5분만 스트레칭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숙면에도 도움이 돼요. 목, 어깨, 허리, 다리를 천천히 풀어주세요. 통증이 느껴지면 바로 멈추세요. 아홉 번째는 햇볕 쬐기입니다. 하루 15분만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생성되고 세로토닌 분비가 활발해져요.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가장 좋아요. 산책하면서 자연스럽게 햇볕을 받으시면 일석이조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긍정적인 생각 갖기예요.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 날씨가 좋다, 가족이 건강하다, 맛있는 식사를 했다. 이런 생각들이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주고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좋았던 일을 3가지 떠올려 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는 심호흡을 하세요.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기억나시죠? 혈당이 정상이어도 안심하면 안 됩니다. 진짜 문제는 몸속 인슐린이 과로하고 있는 상태, 즉 인슐린 저항성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검사 결과를 보고 안심하세요. 혈당 정상, 혈압 정상, 그러니까 괜찮겠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위험한 순간이에요.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밥 먹고 나면 졸리고, 밤에 자주 깨고, 배 주변에 살이 계속 붙는다면 인슐린 저항성이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잘못된 습관을 계속 두면 피로는 깊어지고 내장 지방은 늘고 결국 혈당이 급격히 오르며 합병증으로 이어집니다. 밤늦은 간식, 부족한 수면, 만성 스트레스, 단맛 의존, 운동 부족. 이 5가지가 매일 조금씩 당신의 몸을 지치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그냥 피곤한 정도였다가 점점 만성 피로로 이어지고 배 주변 살이 빠지지 않고 혈압과 중성지방이 오르기 시작해요. 몸이 무거워지고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지고 숨이 차게 되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혈당이 120을 넘어가요. 그때부터는 당뇨 전 단계로 진단받게 되고 약을 먹어야 한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혈관도 나빠지기 시작해서 심장에 문제가 생기고 뇌혈관도 좁아지고 신장 기능도 떨어져요.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뭔지 아세요? 조금만 일찍 관리했으면 막을 수 있었던 분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증상이 있을 때 바로 잡았으면 쉽게 좋아질 수 있었는데 방치하다가 악화된 거죠. 하지만 올바른 관리법을 실천하면 몸은 반드시 회복합니다. 68세에 시작하셔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게 가벼워지고 식후에 졸리지 않고 밤에 깊이 잠들 수 있어요. 배둘레가 줄고 혈압이 안정되고 무엇보다 몸이 가볍고 활기차진다는 거예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습관이 문제예요. 60대든 70대든 80대든 지금 바꾸면 몸은 반응합니다. 우리 몸은 정말 신기해요. 아무리 오래 방치했어도 올바른 습관을 실천하면 회복돼요. 단 몇 주만 해도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오늘 당장 실천할 한 가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레몬 계피 물 한 잔, 그 한 잔이 인슐린을 쉬게 하고 당신의 하루를 훨씬 가볍게 만들어줄 거예요.
레몬 2조각에 계피가루 1g을 200ml 물에 5분 우려내세요. 절대 꿀이나 설탕을 넣으시면 안 돼요. 위가 약하신 분은 식후 30분 뒤에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밤 11시 전에 주무시고 하루 30분만 걸으세요. 이 세 가지만 한 달만 해보세요. 2주 차부터 변화가 시작돼요. 아침 피로가 줄고 식후 졸음이 줄어요. 한 달 후에는 확실히 달라져요. 3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 며칠은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만 참고 하세요. 일주일 지나면 습관이 돼요. 한 달 지나면 안 하면 이상해요. 혼자 하기 힘드시면 가족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한 가지를 바꿔보시겠어요? 댓글로 시작이라고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결심이 큰 변화를 만들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몸이 다시 젊어지는 시작점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예요. 오늘 저녁부터 일찍 주무시고 내일 아침부터 레몬 계피물 한 잔 드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함께해요.